어머니,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폐 끼치지 말고 나가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한정자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75세 할머니가 갑자기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자 온 마을이 술렁입니다. 한정자 후보, 복지금 횡령 의혹. 어느 날 갑자기 터진 조작된 스캔들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75세 할머니는 이 모든 음모를 뚫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전라북도 김제의 이른 새벽,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정자는 70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5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기와집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텃밭에서 정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배추와 물을 살펴봅니다. 올해 김장김치는 좀 맛있게 담가질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싱싱한 배추잎을 어루만집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친절한 정자씨라 불리는 정자는 김치며 장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성격 좋은 할머니로 통합니다. 하지만 정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다시 밀려옵니다. 아들 민수가 결혼할 때 한정자는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며 며느리 유선영의 명의로 해주었고 손자 준호가 태어나자 서울로 올라와 손자를 봐주며 10년째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우리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며느리 유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도 정자는 손자 준호의 학용품을 정리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유선영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준호가 친구들한테 할머니가 같이 산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그때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가 아니라 당신이 결정해요. 어머니와 나 둘 중에 누구와 이 집에 있을 건지. 유선영은 팔짱을 끼고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이래? 준호는 할머니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받고 나는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느라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정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나갈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유선영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나가시는 게 맞아요. 이 집은 이제 내가 돈 내고 있는 내 집이거든요. 유선영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김제 그 낡은 집 아직 있잖아요. 거기서 조용히 사세요. 우리도 숨 좀 쉬게. 그날 밤 정자는 짐을 쌌습니다. 어린 손자를 봐주며 10년간 살아온 그 집을 떠나는 길에서 뒤돌아보니 민수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 한 번 흔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자는 호미로 흙을 고르며 속으로 되냅니다. 그래, 자식한텐 짐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잖아. 그때부터 정자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웃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들, 그리고 가끔 오는 손님들을 위해
끓여주는 된장찌개. 작은 일상의 기쁨들이 정자를 지탱해줬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통 앞을 지나갑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무언가 눈에 띕니다. 우체통에 꽂혀 있는 하얀 종이 한 장. 시민 참여 정치 강연회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정자는 포스터를 빼내어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정치라.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는 분야입니다. 투표할 때도 그저 동네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아는 사람 이름에 도장 찍는 게 전부였습니다. 서울? 포스터 하단의 작은 글씨를 읽으며 한숨을 쉽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기차를 타야 하는데 5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온 후로는 김제 읍내를 나가는 것도 손에 꼽히니 말입니다.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리면서도 계속 그 포스터가 신경 쓰입니다. 혼자 먹는 아침밥상은 늘 쓸쓸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기분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정치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건가? 밥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름져가는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러나 아직도 또렷한 눈빛.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 점심 무렵 정자는 결심을 합니다.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한복을 꺼내 입고 작은 핸드백에 차비와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깁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으며 혼잣말합니다. 한번 가보자.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동네 사람들이 정자를 보고 손을 흔듭니다. 정자 씨, 어디 멀리 가시나요? 서울 구경 좀 하고 올게요. 정자는 밝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정말 구경만 하고 올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찾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차에 몸을 맡기며 정자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평범했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작은 포스터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 모른 채로 서울역에 도착한 정자는 잠시 당황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에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 포스터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지하철역을 찾아갑니다. 지하철을 타본 것도 5년 만입니다. 강연회 장소는 시민회관 소강당입니다. 정자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지만 옷차림새나 분위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자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상에 오른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전북의 지역구를 20년 넘게 대표해온 박만호 의원님입니다. 박만호는 80세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자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차고 목소리도 또렷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만호는 단상에서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 정치인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우리 같은 노년층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나타나서 인사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는 것, 그게 정치의 시작입니다. 박만호의 말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전북 지역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걱정을 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정자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듭니다.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자에게 집중됩니다.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지만 정자는 일어섭니다. 저는 김제에서 온 한정자라고 합니다. 평생 농사 짓고 살아온 사람인데요. 정치라는 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가능한 건가요? 정자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합니다. 박만호는 정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같은 분들이 나서야 합니다. 진짜 삶을 아시니까요. 강연이 끝난 후 박만호는 정자에게 직접 다가옵니다. 김제에서 오셨다고 했죠? 저희 지역구입니다. 좀 더 이야기할까요? 정자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처 찻집에서 박만호와 정자는 마주 앉습니다. 정자 씨, 아까 질문을 들어보니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난 일, 혼자 살게 된 지난 5년, 그리고 며칠 전 우체통에서 본 포스터 이야기까지. 박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줍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박만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자 씨 같은 분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진짜 아픔을 아시잖아요. 저 같은 할머니가 무슨 정치를요. 정자는 손사래를 치지만 박만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정자 씨 마음속에 뭔가 불타는 게 있어 보여요. 박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정자를 봅니다. 우리 같은 세대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챙겨야죠.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차근차근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거든요. 찻집을 나서며 박만호는 정자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정자는 명함을 소중히 받아 핸드백에 넣습니다. 김제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정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깁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기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정자는 생각합니다. 오늘 박만호가 한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돕니다. 우리 같은 세대가 마지막 희망이다. 진짜 삶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자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부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박만호의 명함을 다시 꺼내봅니다. 박만호 국회의원. 작은 글씨로 적힌 전화번호와 주소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날 밤 정자는 오랜만에 가슴 뛰는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도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박만호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평상시보다 부지런히 텃밭을 돌보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날의 대화가 맴돕니다. 우리 같은 세대가 마지막 희망이다. 박만호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자는 용기를 내어
박만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립니다. 여보세요. 박만호 의원실입니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한정자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강연회에서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입니다. 아, 김제에서 오신 한정자 씨요? 의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잠시만요. 잠시 후 박만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자 씨, 안녕하세요.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어떠세요? 그 후로 의원님, 그날 말씀하신 게 자꾸 생각나서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이죠. 한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내일 시간 되세요? 다음 날 정자는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지하철을 타고 박만호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국회의사당 근처의 작은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정자 씨,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죠. 박만호는 정자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사무실 벽에는 지역 행사 사진들과 시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는데 이제 좀 지쳤어요. 지치셨다고요? 정자가 놀라며 묻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요. 진짜 중요한 건 놓치고 표 계산만 하고 있으니까. 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정자 씨 같은 분이 나서주면 좋겠다고. 저요? 그런데 저는 정치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정자는 손사래를 치지만 박만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정치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타고나는 거예요. 정자 씨한테는 그게 있어요. 박만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다음 선거에 출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자의 찻잔을 든 손이 멈춥니다. 출마요?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요? 왜 안 되겠어요? 나이도 문제없고 무엇보다 진짜 서민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박만호의 말에 정자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제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나이도 있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줘야죠. 정자 씨가 제 뒤를 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만호는 정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때 갑자기 박만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의원님, 정자가 소리치며 박만호를 부축하려 하지만 박만호는 그대로 의자에서 쓰러집니다. 정자는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하고 박만호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자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다니. 의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응급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박만호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됩니다. 정자는 며칠 동안 병원을 오가며 박만호의 상태를 지켜봅니다.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하는 박만호를 보며 정자는 마음이 아픕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만호가 잠시 의식을 되찾습니다. 정자 씨, 약한 목소리로 정자를 부릅니다. 의원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내 말 좀 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박만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갑니다. 제 서류 가방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정자 씨가 가져가세요. 무슨 봉투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부탁드려요. 그날 밤 박만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정자는 빈소에서 박만호를 지키며 눈물을 흘립니다. 겨우 일주일 알고 지낸 사이지만 박만호는 정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자는 박만호의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찾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박만호의 친필로 쓰인 글이 나옵니다. 정자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자 씨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제 지역구를 맡아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거 출마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연락처를 봉투에 넣어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정자 씨라면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박만호의 마지막 부탁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어딘가에서는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김제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정자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선거 출마 신청서, 지역구 현황 자료, 그리고 박만호가 20년 동안 써온 정책 노트까지. 모든 것이 정자에게는 낯설지만 박만호의 마지막 부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자는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75세의 나이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그것도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지만 박만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우리 같은 세대가 마지막 희망이다. 박만호의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매일 아침 박만호가 남긴 서류들을 펼쳐놓고 고민합니다. 선거 출마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정자는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한정자, 박만호 의원님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순 없어. 한번 해보자. 그날 오후 정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 후보 등록을 마칩니다. 소식은 빠르게 동네에 퍼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자 씨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다고? 75세에 무슨 정치를 해? 하지만 노년층과 여성들 사이에서는 응원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래,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서야지. 동네 이장 김철수가 정자의 집을 찾아옵니다. 정자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선거에 나선다니. 이장장님, 제가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요. 정자는 진솔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 돈도 많이 들고 말도 잘해야 하고. 김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이장장님, 저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려고 해요. 박만호 의원님도 그러셨거든요. 한편 서울에서는 정자의 출마 소식이 여당 국회의원 유지훈의 비서실까지 전해집니다. 유지훈의 비서는 바로 정자의 며느리 유선영입니다. 유선영은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한정자? 시어머니가? 유선영은 서둘러 남편 민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어머니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는 거 알아?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결정을 하셨구나. 그런 결정이 아니라 이건 우리 가족 망신이야. 어떻게 할 거야? 유선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자신이 정치권에서 쌓아온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런 할머니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 나는 여당 의원 비서인데. 며칠 후 유선영은 사설탐정을 고용합니다. 한정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정자는 첫 번째 유세를 시작합니다. 김제시장 앞 작은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이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정자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오자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정자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합니다. 저는 화려한 말은 못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혼자 살면서 느낀 외로움, 병원비 걱정, 노인 일자리 문제. 이런 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국회에 가서 거창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노인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유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진심은 전달된 것 같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정자 씨, 말씀 잘 들었어요. 응원할게요. 며칠 후 정자는 두 번째 유세를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농촌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정자는 더욱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이에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자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정자 씨죠? 선거에서 물러나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집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밤새 누군가가 집 앞에 온갖 쓰레기를 버려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정자는 당황하며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이 도와주려고 나서지만 정자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역 신문에 정자에 대한 의혹 기사가 실립니다. 한정자 후보, 과거 이력 의혹. 기사는 정자가 고아 출신임을 사칭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동정심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황당한 내용입니다. 정자는 신문을 읽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왜 써놓은 거야? 기사는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정자는 정말로 고아 출신이고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가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합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자 씨가 거짓말쟁이였대. 고아 아니었다면서? 정자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또 다른 협박 편지를 발견합니다. 지금이라도 후보를 포기하면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 계속 고집부리면 더 큰 스캔들이 터질 것이다. 편지를 읽는 정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정자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박만호 의원님께 약속했잖아. 끝까지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정자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거짓 기사에 대해 해명하고 자신의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조작된 정보를 흘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자는 알지 못합니다. 정자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하고 김제 시민회관을 빌립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당일 아침 더 큰 충격이 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과 인터넷 신문에 동시에 터진 새로운 기사였습니다. 한정자 후보, 복지금 횡령 의혹까지 제기. 기사 내용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정자가 지난 5년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수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숨겨둔 재산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척 행세하며
복지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정자는 손이 떨려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자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커녕 정자는 작은 농업연금과 텃밭 농사로만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거 자료들이 기사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조작된 통장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 등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정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불신과 실망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정자 씨, 횡령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날카롭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기사에 나온 자료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해서 정자를 몰아붙입니다. 그럼 이 통장 사본은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자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조작된 자료들이지만 일반인인 정자로서는 그것을 즉석에서 반박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완전한 실패로 끝납니다. 정자는 질문 세례를 받으며 겨우 회견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정자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랬던 건가? 우리가 속은 건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자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혼자 집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박만호 의원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박만호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어보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전화기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연락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가슴 답답함을 느끼며 일어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스트레스로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갔다가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발견해서 서둘러 119에 신고합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정자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진단합니다.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겠어요. 정자는 병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정자는 누군지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데 뜻밖에도 아들 민수가 서 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정자는 눈물이 핑 돕니다. 민수야,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는 정자 곁에 앉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었죠.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왔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몰랐다니.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 정자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네가 여기 온 걸 알면 선영이가 뭐라고 하겠어? 엄마, 이제 상관없어요. 제가 지킬 거예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정자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5년 전에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선영이가 무서워서 제 자리를 잃을까봐 무서워서 엄마를 혼자 내버려뒀어요. 정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민수야, 엄마는 원망 안 해. 네가 더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민수는 정자를 꼭 안아줍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가서 유선영과 대화를 나눕니다. 선영아,
우리 잘못 산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유선영은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쟁이라는 게 밝혀진 거잖아. 그게 정말일까?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야.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선영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안다고 그래? 유선영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수는 유선영의 노트북이 켜져 있는 것을 봅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열려 있는데 그 중에 정자 관련 자료들이 보입니다. 이게 뭐야? 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자세히 봅니다. 한정자 스캔들 자료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 유선영이 서둘러 노트북을 닫으려 하지만 민수가 말립니다. 선영아, 이게 뭐야? 네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폴더 안에는 조작된 통장 사본과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사설탐정과의 연락 내역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야. 유선영은 당황하면서도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머니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내 직장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민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치밀한 조작극을 벌였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선영아, 이건 범죄야. 어떻게 이런 일을?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킨 거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유선영의 노트북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 가는 거야? 유선영이 소리치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검찰청으로 향합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민수가 유선영의 노트북을 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어머니를 상대로 조작 공작을 벌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담당자에게 말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민수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놀랍니다. 조작된 통장 사본의 원본 파일, 사설탐정과의 계약서, 그리고 가짜 부동산 등기부를 만드는 과정이 담긴 메신저 대화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군요. 한편 병원에서는 정자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을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엄마,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라. 그날 오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한정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선거 방해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담당자의 발표에 기자들이 웅성거립니다. 관련 자료들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배우 인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스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집니다. 한정자 후보 스캔들, 조작으로 드러나 75세 할머니 후보 상대 음해, 공작 적발. 정자를 향한 시선이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죄책감과 함께 정자에게 동정심을 보냅니다. 하지만 유선영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더욱 필사적이 됩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유선영은 자신이 속한 여당 의원실의 인맥을 총동원해 사건을 덮으려고 시도합니다. 유지훈 의원은 유선영을 불러 엄하게 꾸짖습니다. 자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우리까지 곤란해지잖아. 의원님, 도와주세요. 이 일이 커지면 의원님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유선영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떻게 도우라는 거야? 언론에 다른 이슈를 터뜨려서 관심을 돌려주세요. 아니면 한정자가 예전에 좌익 활동을 했다거나
유선영은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유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무 위험해. 이미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더 거짓말을 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며칠 후 검찰은 유선영을 소환합니다. 조사실에서 유선영은 마지막까지 발뺌을 시도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싫어하긴 했지만 이런 일까지 할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선영 씨, 이 노트북은 당신 것이 맞나요? 검사가 물어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 이 파일들은 누가 만든 건가요? 검사는 조작된 자료들을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유선영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굽니다. 한편 정자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를 상대로 그런 거짓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어요. 정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봅니다. 누군데?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선영이에요. 제 아내가 한 일이에요. 정자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이라서 처벌받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정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집니다. 그 아이도 참 안 됐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엄마가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했나 봐요. 병원에서 나온 정자는 선거운동을 재개할지 고민합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선거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람들이 나를 믿어줄까? 민수는 어머니를 격려합니다. 엄마, 다시 시작하세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자가 집에 돌아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집 앞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꽃다발과 응원 피켓을 들고 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자 씨, 죄송했어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장 김철수가 앞으로 나섭니다. 정자 씨,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제대로 응원하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하나둘씩 정자에게 다가와 사과합니다. 정자 씨가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왜 의심했을까요?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선거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다른 후보들은 이미 충분한 선거 운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박만호의 유언장을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박만호의 마지막 말이 정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박만호 의원님, 끝까지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마지막 선거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자의 선거 사무소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유선영이 구속되면서 다른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자 씨를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선거 사무소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정자의 마지막 일주일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검은 승용차의 정체불명 남자들이 며칠째 정자의 선거 사무소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정자는 불안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선거 운동에 전념합니다. 박만호 의원님께 약속한 일이에요. 끝까지 해내겠어요.
선거를 사흘 앞둔 어느 날 정자는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박만호가 남긴 유언장을 다시 정리하던 중 봉투 깊숙이 숨겨진 또 다른 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편지 봉투에는 정자 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열어보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정자 씨,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누군가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저에게는 당신께 말씀드리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정자 씨는 제 친동생입니다. 정자는 편지를 읽고 충격에 빠집니다. 친동생이라고? 편지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어려서 헤어졌습니다. 정자 씨는 고아원에 맡겨졌고 저는 다른 집에 입양되었죠. 하지만 저는 평생 동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만호는 편지에서 어떻게 정자를 찾게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강연회에서 정자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은 눈빛이었거든요. 나중에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확실했습니다. 정자 씨가 제 잃어버린 동생이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정자 씨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 가셨습니다. 박상규 의사라는 분이셨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순국하셨고 그 후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정자 씨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입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습니다. 평생 자신의 출신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다니. 박만호 의원님이 내 오빠였다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왜 박만호가 자신에게 그렇게 따뜻했는지, 왜 자신을 믿고 정치를 권했는지. 편지에는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자 씨 아버지의 독립운동 기록이 국가보훈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처를 알려드린 분에게 연락하세요. 편지와 함께 국가보훈처 담당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즉시 국가보훈처에 연락합니다. 박상규 선생님의 따님이시군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며칠 후 정자는 아버지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 정자의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지하조직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벌이다가 1943년 일본 경찰에 붙잡혀 고문으로 순국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정자는 자부심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완전히 바뀝니다. 독립운동가 후손 한정자, 조국을 위해 다시 나서다. 75세에 정치 입문한 한정자의 숨겨진 가족사. 언론들이 정자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검은 승용차의 남자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방해 공작을 벌입니다. 정자의 유세 현장에 나타나 소음을 내거나 지지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선거 운동원들이 걱정합니다. 정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도 굴복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물러설 순 없어요. 정자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선거 운동을 이어갑니다. 독립운동가의 딸이라는 자부심이 정자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선거 전날 정자는 마지막 유세를 위해 김제시장에 섭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노인분들까지 정자를 보러 온 시민들로 시장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저는 한정자입니다. 정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독립운동가 박상규 선생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려 했던 이 나라를 위해 저도 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저는 거창한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노인들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유세가 끝나고 정자가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정자에게 다가옵니다. 한정자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남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자가 당당하게 묻습니다. 선거를 포기하시면 좋을 텐데요. 안 그러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남자의 말에 협박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정당한 선거 운동을 하는 건데 왜 방해하시는 거죠? 정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시민들이 하나둘씩 정자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자 씨를 건드리지 마. 할머니를 괴롭히지 마.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합니다. 시민들이 정자를 둘러싸며 보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로 문제 삼지 마세요. 물러가겠습니다. 남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정자는 이들이 내일 선거일에 또 다른 방해 공작을 벌일 것을 예감합니다. 내일이 진짜 고비겠구나. 정자는 각오를 다집니다. 과연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선거일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75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거울 앞에서 정자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한정자, 오늘은 끝까지 해보자. 오빠와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투표가 시작되자 김제 지역 곳곳에서 사람들이 투표소로 향합니다. 정자도 1번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선거 사무소에서 개표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한정자 후보 측에서 돈을 뿌린다더라. 투표용지에 조작이 있다더라. 정자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또 누군가 방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미 투표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걱정하며 말합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녁 8시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시작됩니다. 정자는 선거 사무소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봅니다. 초기 개표 결과는 박빙입니다. 여당 후보와 정자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선거 운동원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밤 10시가 되자 상황이 급변합니다. 후반 개표에서 정자의 득표율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촌 지역과 노인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역전하고 있어요. 사무소 안이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하지만 밤 11시 30분경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합니다. 개표소와 정자의 선거 사무소 일대에 전기가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다른 지역은 멀쩡한데 여기만 정전이에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정자는 또 다른 방해 공작임을 직감합니다. 정전 속에서도 개표는 계속되지만 상황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촛불과 손전등만으로 개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전기가 복구됩니다. 그리고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김제시 각구 당선자 한정자. 개표소에서 발표하는 순간 선거 사무소는 환호성으로 가득 찹니다.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결과를 듣습니다. 정말요? 제가 이긴 거예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축하드려요, 의원님. 사람들이 정자를 둘러싸며 축하합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박만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오빠, 해냈어요.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다음 날 아침 당선 소식이 전국에 퍼집니다. 75세 한정자, 극적 당선. 독립운동가 후손, 국회 입성. 언론들이 정자의 당선을 크게 보도합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선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정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단상에 오른 정자는 첫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의원님, 가족들과는 어떻게 화해하실 계획인가요?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선영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유선영은 초췌한 모습으로 정자 앞에 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선영에게 집중됩니다. 유선영은 정자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유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것 평생 후회할 거예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집니다. 정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분노도 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집니다. 선영아, 일어나거라. 정자는 유선영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 유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정자를 껴안습니다. 민수도 가족 옆에 와서 섭니다. 5년 만에 다시 뭉친 가족의 모습에 기자회견장 안이 숙연해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이 순간이 역사에 기록됩니다. 정자는 마이크 앞에 섭니다. 저는 정치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정치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자의 말에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며느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저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젊은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한 달 후 정자는 국회 첫 등원을 합니다. 구두 대신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은 채로 국회 본청에 들어섭니다. 다른 의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정자를 신기한 듯 바라보지만 정자는 당당합니다. 정자의 첫 번째 의정활동은 화제가 됩니다. 노인 복지 예산 증액, 농촌 의료 서비스 개선, 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법안 등을 발의합니다. 무소속이지만 여야 모두가 정자의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국회의원실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책상 한편에는 2개의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박만호 의원과 첫 만남 때 찍은 사진, 또 하나는 기자회견장에서 온 가족이 껴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자는 혼잣말을 합니다. 오빠,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정자의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정자의 사무실 벽에는 좌우명이 걸려 있습니다. 용서는 가슴으로, 정의는 행동으로. 정자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7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정자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